안철수 의원님이 창당하신다고 하시나요? 아, 본인이 창당하신대요? 제가요? 자,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화법. 연기잖아, 연기. 누가 봐도 연기잖아. 제가 탄핵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표결했습니까? 제가 참여했습니까?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현금 결제를 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거나 한동훈 의원에게 좀 좋지 않은,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경우에 소위 친한계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한다. 그렇죠. 이거는 정치권에서 정설이에요.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죠. 다들 가발 얘기하는데 바꾸면 뭐냐고. 나는 지금 안 바꾸고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가성비 이렇게 만지면 바로 한동훈 돼. 이렇게 몇 번 만지면 한동훈 바로 돼요. 바로. 여기 지금 한동훈은 뭐냐? 여기 이제 뽕이 들어. 여러분, 한동훈 나락간다. 이재명 나락간다. 잠깐만, 이수진은 왜 뜬금없이 날아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수진은 왜 뜬금없이 날아가? 왜 같이 가? 거기 왜 가? 이렇게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아주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예. 자, 어서 오십시오. 예. 한동훈은요, 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태도의 문제, 이런 메시지의 문제, 진용을 갖추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이런 행태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개파 정치라고 하기엔 좀 새로운 거라서 이거는 집단 린치 정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지 앞으로 이 지금 당내 주류하고 국민의힘 당내 주류하고 화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앞으로 네가 원하는 그 길이 열릴 것이라는 조언이죠. 그런 조언을 한동훈을 위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도 듣고 이해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은 본성 자체가 아주 그 수준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줘.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유명한 이제 축구 선수 출신 평론가가 하는 말인데, 클래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본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고정불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품성 이런 것인데, 폼은 뭐냐? 그때 컨디션인 거야.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 이 선수의 역량은 딱 여기까지인데 어떤 때는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에 있을 때가 있어. 그게 폼이에요. 한동훈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한참 폼이 좋았을 때를 어떻게 보면은 누린 거죠. 그리고는 바로 자기 클래스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이 사람은 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바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최대치 화양연화를 한번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거품에 붙은 거지. 그래서 한동훈이 전국에서 어떤 관심을 받고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 같은 착시를 만들었어. 그런데 역시 한동훈은 한동훈이구나. 좀 시간 역순으로 한번 볼게요. 안철수의 페이스북 글이 아주 난리였습니다. 한동훈의 창당을 지지한다, 창당 응원한다,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돌려가기였죠. 한동훈의 창당을 응원하는데 뭐 그 얘기도 사실 안철수가 처음 꺼낸 얘기가 아니라 조갑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로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의도 레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어제 여의도 레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평론가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하고 막 갖다 붙이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대부분의 친한계는 내가 여의도 레카인가? 대부분의 친한계가 거의 다 여의도 레카에 걸려서 그동안 이제 한동훈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었던 스피커들이 한 방에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안철수가 지금 폼이 미쳤다. 안철수가 폼 미쳤다 지금. 안철수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지금 때리고 있고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기자들은 이제 안철수의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에게. 거기에서 한동훈의 클래스가 드러납니다. 한동훈, 맞다, 이런 자였지. 내가 잠깐 이런 자였던 거 깜빡했네. 안철수 의원님이 창당하신다고 하시나요? 본인이 창당하신대요? 제가요? 저는 이렇게. 자,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화법. 어제 모든 매체가 메인 뉴스를 한동훈에 대한 안철수의 저격글을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 기사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저런 식으로 사람 없어 보이게 반문을 하는 거야.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다는가요? 본인이 한 번 더 반문하는 거 더 짜치죠. 연기잖아, 연기. 누가 봐도 연기다. 본인이 창당하신다나요? 제가요? 거기에 다들 가발 얘기하는데, 야, 이거는 한동훈이
경추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저렇게 무거운 거 이고 다니려면. 보기 좀 진짜 많이 부담스럽다. 버겁다, 버거워.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가 바꿨노 그러고 있어. 바꿨노. 아니 바꾸면 뭐 하냐고. 바꾸면 뭐 하냐고. 나는 지금 안 바꾸고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가성비 최대치로 뽑아내고 있는데. 가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만지면 바로 한동훈 돼. 이렇게 몇 번 만지면 한동훈 바로 돼요. 바로. 바로 한동훈 되잖아요. 여기 지금 한동훈은 뭐냐? 여기 이제 뽕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뽕이 들어간 거야. 바로 옆에 놓고 하니까 완전 이게 내가 터지면 안 되는데. 아씨. 너무 찐하게 터졌네. 아니 뽕만 넣으면 바로 똑같잖아요. 제가 승리자입니다. 저는 가발 이거 3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금 2년째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사냐? 제 가발이 더 자연스럽게. 이거 3만원짜리니까 3만원짜리. 이거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생긴 거 왜 저러냐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허수옥한테 물어보세요. 허수옥 씨한테 물어보세요.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알게 되어버린 당원 게시판의 그 여사 허수옥 씨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가 한동훈임을 버릴 수가 없는 한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궐선거 하나에 영끌하는 거잖아. 전국에 있는 위두훈이들 다 모아가지고 지역 분위기 붐업하고 그거를 조중동이 다 띄워주는, 조중동이 억지로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실패. 조중동이 한동훈 밀어주다가 한 번 실패해봤죠. 두 번째 실패하는 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을까요? 조중동이 얼른 대안 찾아가요. 조중동이 지금 우리 정통 우파에 대해서 극우라고 느끼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깃장을 놓는 그 스탠스를 안 바꾼다 치더라도 한동훈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합리적 보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칭 합리적 보수. 우리는 분탕이라고 부르는. 그 분탕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조중동이 느끼기에 합리적 보수의 대표 주자로 한동훈 세워봤는데 얘 너무 비호감이야. 얘가 이번에 보궐선거 당선될 수 있었던 건 6개월 동안 노출이 안 됐기 때문이야. 노출되고 나니까 당선되고 매일 노출되니까 더 심각해지네. 더 비호감이 커지네. 봐봐, 지지율 떨어지자. 대권 지지율 계속 떨어지잖아요. 한동훈은 자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매력을 어필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자기의 본성이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온갖 연기 혹은 쇼, 만들어진 행보, 시나리오대로 하나 착착착 하는 거, 그런 게 준비되고 그걸 어떤 특정 시점에 그런 게 준비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빌드업으로 나가는, 그렇게 딱 짜여진 상황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지난 보궐선거 때도 한동훈의 본질이 드러났던 장면은 언제였죠?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지 않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토론이었어요. 토론 때는 한동훈 말 잘한다는 말이 거품이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지. 시나리오대로 연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심지어 지금 이 장면은요, 한동훈의 이 장면은 한동훈이 준비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 지금 응대한 거거든요. 왜? 어제 안철수의 한동훈 창당 지지 레카는 끼워 넣지 마라. 여의도 레카는 빼고 가라. 이 말은 모두가 다 떠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모를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건 준비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차이인지 뭔지 차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도 비호감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뻔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뻔한 이야기 또 하는데 그걸 시작을 저렇게 하면서 역시나 한동훈이 한동훈이지, 한동훈 또 한동훈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다. 안철수 의원님이 창당하신다고 하시나요? 본인이 창당하신대요? 제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수 재건이 정말 필요한 시기고,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면 보수 재건만 되면 보수 정치가 이깁니다. 저는 과거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적인 정치공학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보고 가겠습니다. 저 아무 의미도 없고 뻔한 이야기 한다고 지금 앞에 연기를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다는가요? 제가 탄핵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표결했습니까? 제가 참여했습니까? 제가 지도부 붕괴했습니까? 딱 그 화법이잖아. 똑같잖아. 항상 이렇게 반문하는 것.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2년도 전에, 한 3년 넘었나 그래요, 이 짤이. 한동훈의 화법, 그 태도를 가지고 이런 짤을 만들었는데,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클래스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정말 제대로 짚었다.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는데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하니까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제가 현금 결제를 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결제 뭘로 하실 건데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시죠? 이거 착장을 하고 해야겠다. 한동훈은 근데 가발 얼마짜리 쓰는지 모르겠네. 3만원짜리로 이겼는데 내가. 아니 물건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측이죠.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뒷사람 계산하게 비켜주세요.
손님 응대가 너무 불손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뭘 하고 싶으신데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시죠. 손님 이러시면 영업방해입니다.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제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라 업무방해죄는 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 웹툰입니다. 한동훈이 이걸 극복 못하면 한동훈 정치적으로는 아예 가능성 없어요. 근데 이걸 극복 못해요 지금. 이거를 수년을 이걸로 조롱당하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창당하신다 그랬나요? 본인이 하신다 그랬나요? 아, 제가요? 못해요 이거. 한동훈은 절대로 저 웹툰조차도 극복 못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언론들이 정상이라면요, 한동훈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띄우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뒤늦게 후회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바라보는 혹은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조중동의 태도가 기자마다, 데스크마다, 논설위원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중동에서 정통 우파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기자나 데스크는 거의 없다시피입니다. 거의 전멸이에요. 있어도 데스킹 다 걸려요. 커트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노출되는 건 거의 다 정통 우파의 반대 방향에 있는 장동혁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잔뜩 가득하죠. 그 입장을 받아서 사실 그렇지 않아. 원내를 기준으로 하면은 장동혁 대표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장을 가지고 장동혁을 비판하는 걸 조중동이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이 먼저 판을 깔아놓고 가스라이팅해서 원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늘 그래요. 늘 그래. 이런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림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한 명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가 어떤 쪼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정치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한다가 아니잖아요. 그 정반대에 나라 생명 걸고 내 정치 생명 지킨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 받을까? 아, 첫 번째 권력, 두 번째 여론의 눈치를 봐야 돼. 자, 권력은 누구 눈치 봐야지? 당 내에서 앞으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큰 쪽. 두 번째는 여론은 어디서 봐야지? 조중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조중동이 주범이에요, 사실은. 조중동이 지금 원내 의원들을 타락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원래 뭐 타락되어 있으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때 조중동이 바른 메시지를 내고 있으면 그 눈치를 봤으면 바른 메시지 내고 있는 걸 눈치 봤으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죠.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보다 참정권 문제를 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는 그런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런 쪽으로 조중동이 보도를 하고 있으면 많은 의원들이 올림픽공원도 더 자주 가고 했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힘의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압력을 더 키우려는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안 해도 행동을 했겠죠. 그렇게 하라 하는 건. 그런데 조중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중동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냐. 조중동도 기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변화예요. 자, 불편한 여의도라는 요거는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주요 필진이 나와가지고 지금 양쪽에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왼쪽이 강찬호, 오른쪽이 허진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언급한 기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의 기사를 딱 깔아놓고 자, 얘네들 이런 기사 쓰고 있다. 이번에 또 허진이다. 이번에 또 강찬호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자 이름을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자마다 자기 정치적 스탠스 혹은 내가 친한 정치인, 내가 친한 계파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취재가 잘 되는 계파. 이쪽에 계속 잘 지내면 계속 소스 물어다 준다. 저 계파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좋은 뉴스거리를 많이 준다. 그게 아니어도 그냥 형님 동생 친해져가지고 그 논조로 그냥 흘러가는 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내부 투쟁에서의 내가 언론인으로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계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많은 기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언급한 이름이 강찬호, 허진. 둘이 약간 성향이 달라요.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허진 이야기 한번 중점적으로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강찬호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는 안철수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어떤 평가는 아예 유보하고 안철수에 대해서 폄하하는데 안철수에 대한 폄하 논리가 서정욱이랑 똑같아요. 안철수가 그냥 엉뚱한 짓 한 거고 이거 자기 정치적으로 영향력 이제 뭔가 소멸해가게 만들었고 정치 생명 끝난 것이다 라는 서정욱의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동기를 안철수가 당권이랑 대권을 노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지금 강찬호의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허진이 조금 다른 결로 이야기해요.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의제를 던졌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썼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창당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여의도 레카, 정치 레카들 좀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 정치 레카, 우리 강찬호 선배가 아마 잘 알 텐데 안철수 의원이 겨냥한 정치 레카들 저와 함께 일하다가
지금은 가열차게 한 의원을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도 있고 오전엔 저를 비판하다가 오후에는 한 의원을 비난하는 기회주의자도 보였습니다. 하물며 언론인 중에도 이렇게 썼어요. 누구 얘기하는 그거 겁니까? 누구예요? 강찬호 의원님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좀 이렇게 떨리시는 건 아니시죠? 나요? 내가 안철수 의원 비판했나? 저는 저 강찬호 우리 위원을 말한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광선배께서는 언론인은 누가 봐도 이현종이죠. 예. 본인의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친한데. 근데 취재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언론인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레카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거나 한동훈 의원에게 좀 좋지 않은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경우에 그 지지층 그리고 소위 친한계로 표방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한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정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한동훈 의원 뭔가 능력 있지 않냐? 이번에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다. 그렇게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 사람 못 봤다. 네. 라고 다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방송계 패널 분 중에 친한계가 많긴 하죠. 왜 많은지는 네. 왜 많은지는 저도 많이 느껴요. 왜 많아요? 다들 저 조금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댓글을 그래? 네. 이 부분 진짜 웃겨요. 이 부분 진짜 웃긴데 허진이 지금 보이게 안 보이게 강찬호를 좀 매긴 거거든요. 예? 강찬호를 매긴 거야. 강찬호가 지금 그 여의도 레카 언론인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이제 해석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매겨요, 진짜로. 저는 어쨌든 그 여의도 레카 안철수의 뜻은 이현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분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찬호를 거기에. 그런데 허진이 자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왜 언론사에서 친한계 패널들을 많이 섭외하냐? 왜 싫어요? 우리 강찬호 선배는 되게 응원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제가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다면 네. 저는 자, 댓글들을 보니까 채팅을 보니까 강찬호 선배는 응원을 많이 하는데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욕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동훈의 그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니 나는 욕먹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만일 의견을 쓸 수 있으면 저는 그 강찬호 의원께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논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호 얼굴 빨개진 거 보세요. 완전히 매겼어. 와, 야, 이 언론 선후배 사이의 이 경쟁도 소름 끼친다. 이걸 공개적으로 라이브로 다 해버린 거야. 대박이죠? 대박이죠. 허진이 지금 강찬호 완전히 매긴 겁니다. 그 친한계한테, 그 한 딸들한테 박수 받아도 좋겠다. 그런데 나한테 지금 악플 달리네? 나한테 악플 달림 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도 강찬호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할 테니까요. 욕 좀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강찬호를 그냥 완전히 확인사살한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팬덤 정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네. 팬덤 정치를 네, 따라가다 보니 네, 네. 한동훈 의원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방송 그렇게 프로그램이 밖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없어요. 생각을 해야 그리고 됩니다. 시청률에 집착하는 방송들, 특히 보도 채널 입장에서는 네. 제가 이렇게 직접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그 뉴스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동훈 의원 말씀을 하면 시청률이 오른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한동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 이야기를 하니까 낮에도 지금 3,000명 지금 돌파 직전입니다. 이러다가 5,000명 넘겠어. 한동훈 지금 방송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어요. 많이 올라왔던 그렇죠. 직시하시면서 것도 있죠. 동시 예, 스타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팬덤 정치도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고 약간 팬덤 정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건 그건 거죠. 팬덤 정치는 좋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 한동훈 의원에게 혹은 어떠한 정치인이든 그 팬덤은 그 정치인이 잘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정치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그 팬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절차를 해야 돼.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 적으로 돌리고 다녀. 팬덤 정치는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팬덤 정치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게 뭐 노사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팬덤이 가장 강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팬덤 정치라는 것 자체 우파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정통 우파들. 거기에 대한 팬덤 정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정통 우파의 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허진이 이야기하는 허진의 모든 주장에 다 동의하는 거 아니고 별로 안 맞을 때가 더 많지만 저 말은 맞는 거,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자, 어떤 정치인이 지금 뭔가 우리의 지적을 받아야 되네. 그럴 때 여러분들 경어로 하셔라. 논리로 하셔라. 그리고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막 구구절절 길게 하면 안 읽어. 짧게 경어로 논리적으로 반박 어려운 그런 간단한 함축적인 문장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감이 크다. 영향력이 크다.
숫자가 머리 숫자가 많다. 이런 거를 알리는 건 꼭 필요한 게 그들이 잘 몰라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자는 걸 다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장동혁 대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이 참정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 우리와 함께 해주는 항상 늘 그런 그림이 그래요. 전선이 이념 가지고 생기는 전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항상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 그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원내에서 공격하는 그런 그림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기반이 있고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정치인하고 아예 다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장동혁 대표의 아주 강한 기반이고 세력이고 정말 큰 영향력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팬덤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을 늘리는 것이어야 된다. 오늘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문자를 받는 양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따가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 어떤 직접 소통이잖아요. 그런 소통에서는 우리 편을 늘리는 것 이게 근본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편을 늘리는 것. 예. 자, 좀 더 들어볼게요. 그 타이밍에 네.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여론조사 나왔어요.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냐고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가 38%,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가 19.2%로 집계됐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중앙일보 기자예요, 허진이. 그리고 정통우파 우리 어떤 보수 이념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결을 하지 않아요. 많이 달라. 허진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비판 기사만 썼던 사람이에요. 거의 초기부터 계속 비판 기사만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중앙일보의 여러 스펙트럼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윤 성향의 기자가 당연히 한동훈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친윤 세력하고 이렇게 크게 부딪힌 걸 알면 한동훈의 우호적인 기사들을 많이 써온 사람인 겁니다. 허진이. 그런 입장인데 드디어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 안철수의 그 글에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들으셔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허진이 이제 장동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장동혁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딘가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한동훈은 점점 자기 우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거 한동훈을 지지한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한동훈의 복당이 도움되냐 안 되냐를 놓고도 50% 넘게가 한동훈 복당은 도움이 안 된다. 당의 쇄신에 도움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찬반. 한동훈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한정적인 유권자 10몇만 명밖에 안 되는 부산 북갑에서 하는 그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얼마나 착시를 만들었는지를 전국적인 여론으로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